음,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좀 흥미로운 질문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 뭐 온통 AI, 반도체, 특히 GPU 이야기잖아요. 근데 한 국가가 이 GPU를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그 나라 AI 발전 속도랑 정말 그렇게까지 관련이 있을까요? 그냥 뭐 필요할 때 빌려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바로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 단위의 AI 인프라, 특히 GPU를 직접 갖는 게 왜 중요한지, 또 클라우드만으로는 왜 좀 부족한지에 대한 그런 분석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GPU가 단순히 그냥 컴퓨터 파워가 세다 이걸 넘어서요. AI 연구나 산업 생태계 전체에 어떤 속도 그리고 방향성까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 것 그러니까 이른바 서버린 AI 확보가 중요해지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궁금증. 왜 GPU가 많으면 AI 발전이 빨라진다, 이렇게들 말할까요? 뭐, AI 모델 개발이라는 게 사실 끝없는 실험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GPU가 많으면 여러 팀이 동시에 다양한 시도를 빨리빨리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 점이 아주 핵심적이에요. 특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 LLM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뭐 수천, 수만 개 GPU를 동시에 쫙 묶어야 학습 자체가 가능해요. 이런 대규모 클러스터가 만약 국내에 없다. 그러면 세계적인 수준의 모델 개발은 솔직히 시작부터 좀 뒤처지는 거죠. 이건 그냥 연구 몇 개 더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의 기본 속도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네. 아, 속도 문제.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실제 세상이랑 막 상호작용하는 AI 있잖아요. 그 뭐냐, 피지컬 AI라고 하는 거. 이런 건 현장에서 데이터가 딱 생겼을 때 바로바로 처리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국내에 고성능 인프라가 있어야만 데이터가 발생하는 그 즉시 초저지연, 그러니까 얼트라 로우 레이텐시 처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제조업 혁신이라든가 뭐 스마트 시티 구현 같은 기존 산업하고 AI가 만났을 때 그 시너지를 확 폭발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얼마나 가깝고 빠르게 처리하느냐,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인재 확보는 어떤가요? 만약에 엔비디아 H100 같은 거,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 GPU 클러스터를 연구자들이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다. 이러면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요? 아, 물론이죠. 그걸 뭐 자석 효과, 매그네틱 이펙트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최고의 장비는 결국 최고의 놀이터인 셈이니까요. 와, 저기 가면 최신 GPU를 막 쓸 수 있대. 이러면서 전 세계의 뛰어난 AI 인재들, 또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술 노하우 축적으로 이어지고 또 활발한 AI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죠. 인프라가 결국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중요하다면 말이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큰 클라우드 회사에서 그냥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초기 투자 부담도 적고 또 유연하다는 장점도 분명 크잖아요. 근데 왜 자꾸 sovereign AI, 그러니까 우리 걸 가져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혹시 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위험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그 데이터 주권, 데이터 서버레이니티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의 아주 민감한 데이터나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 경쟁력이 담긴 데이터를 해외 기업 서버에 그냥 맡겨도 될까? 이게 안전할까? 하는 거죠. 단순히 뭐 데이터 유출 우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클라우드 제공 업체의 정책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고 심지어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우리 데이터에 접근 못하게 될 위험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요. 이 GPU라는 게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일종의 전략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국가가 정치적인 이유로 클라우드 접근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자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할당한다면 그럼 우리나라 AI 서비스 경쟁력은 진짜 하루아침에 확 약화될 수 있는 거죠.
또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 돈이 있어도 필요한 만큼 GPU 자원을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게 결국 심각한 기술 종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기술 종속 문제. 그리고 비용 문제도 있겠네요. 클라우드가 마치 구독 서비스처럼 처음엔 쉬워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돈이 나가는 구조잖아요. 정말 국가 단위로 AI를 개발할 때는 이 구독료 부담이 자체 구축 비용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AI 모델, 특히 초거대 모델을 학습시키고 계속 운용하려면 정말 막대한 양의 GPU 자원을 거의 24시간 계속 써야 하거든요. 물론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 초기 비용 엄청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끊임없이 내야 하는 그 클라우드 사용료가 자체 시설 운영 비용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긴 관점에서 보면 월세보다는 자가가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체 보유, 그러니까 온프레미스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기술 독립성을 강화하고 또 잠재적으로는 장기적인 비용 효율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또 계속 유지 보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죠. 반면에 클라우드를 빌려 쓰는 건 초기 비용 부담은 적고 유연하게 자원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 비용이 더 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는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AI 강국으로 가려면 핵심 컴퓨팅 인프라는 내재화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이걸 보완하는 역할 정도로 봐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군요.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은 단순히 뛰어난 알고리즘 개발, 이걸 넘어서서 GPU 같은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소버린 AI 역량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빌려 쓰는 것만으로는 정말 근본적인 한계가 뚜렷하고요. 맞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기술적인 자립성, 또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 이걸 위해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정말 막대한 비용과 또 에너지가 필요한 국가 AI 인프라 구축, 과연 국방이나 복지에, 교육 같은 다른 중요한 국가 예산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또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서 투자를 결정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